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고 참 미묘한 시기에 이런 의제를 던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에겐 물었더니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몰랐다, 허위 보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온갖 언론이 잘못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힘 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총선 대비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똑같이 포퓰리즘을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단절시키십시오.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처벌하십시오. 이런 갑툭튀 정책이 금융시장에 와서 6일에는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고 또 7일에는 급락해서 사이드카를 발동시켰습니다. 정말 사고치는 정부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고 있는 짐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블룸버그 외신은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데 큰 제약이 될 것이다. 이 외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보수 일관지, 경제지 모두 다 상관없습니까? 네, 그럼 그냥 가볼까요? 예, 모두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고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솔루스만 매도 천주 24,250원, 사모님도 767주 24,250원.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데 공매도 관련해서 전면 금지라고 하는 정보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리고 이게 일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동안 일과 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일과가 아니어도 국회 예결위 상황에 나와서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런 국방부 장관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라고 했어요. 원조 악마라고 하고, 홍범도 장관 흉상을 이전시켜야 된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신원식 장관은 당장 국방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8여 원 재산 누락 의혹과 처분 결과 제출 거부로 파행됐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5천만 원 이상 누락이면 중징계, 3억 이상이면 해임 사유입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처분 결과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왜 하고 관보에 공개합니까? 처분 결과를 즉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경청 행보가 민생 능청 행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회의라는 자리에서 대선 당시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연호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분, 연매출 100억인 가짜 소상공인, 중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던 분 등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직자의 카카오 택시의 횡포 발언에 대통령은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건 짜고 치신 겁니까? 가짜 소상공인이 눈물로 소상공인 대출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통령은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입니까? 말로만 국민, 급조된 민생을 하려니 국민과의 행사 때마다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민과의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도 또 이번 민생회의도 질문자 추천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직자를 일반인인 척
양두구육 섭외에서는 절대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국민을 만나셔서 진짜 민생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핵심 의혹들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청문위원에게 근거 없는 허위 주장 운운하더니 근거 없는 주장만 펼쳤습니다. 박민 후보는 5년간 소득 대비 지출 금액이 3억 정도 차이 납니다. 18년 세전 소득은 7,800여만 원인데 지출은 1억 4,600여만 원. 22년 세전 소득은 7,700여만 원인데 지출은 1억 9,800여만 원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재산 형성 의혹에도 금융거래 내역 등 소득 및 지출 증빙 자료 제출은 끝내 없었습니다. 내정 초기부터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도 자문계약서와 정세분석 보고서, 권익위와의 통화 내용 등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명되는 과정과 절차부터 잘못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가 구성한 KBS 이사회가 후보자 결선 투표와 재공모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추천임은 말할 것도 없이 이토록 명백한 낙하산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더라도 박민 후보자가 사퇴 후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와야 다시 임명할 수 있습니다. KBS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을 위한 위법한 만행, KBS 이사회 위법 방치 등 명백한 탄핵 사유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집권 여당은 습관성 탄핵 언급하기 전에 습관성 남탓, 습관성 위법 등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울경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코앞에 두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윤석열 정권과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파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울산 김기현 대표, 부산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입을 닫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되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서울 메가시티를 국민의힘 당대표가 앞장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자기 고향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을 구경만 했던 울산 김기현 국회의원이고,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할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위원장은 자기 고향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을 구경만 했던 부산 조경태 국회의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계책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리는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라는 의미심장한